이번에 추돌 사고가 난 지하철 전동차는 제작된 지 20년이 훨씬 넘은 낡은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돼 안전장치에 결함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같이 오래된 전동차가 한두 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돌 사고가 난 전동차 앞차와 뒷차는 각각 1991년과 1990년에 제작돼 거의 25년이 된 구형 차량. 따라서 제동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전동차의 노후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동차는 자동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돼 있지만 차량이 낡아 결함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신호 운영 기록 장치가 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이거는 이 원인인지 또는 다른 원인인지 등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어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전동차의 수명은 철도 안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15년에서 20년, 20년에서 25년으로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최대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지난 3월에는 이 규정마저 아예 폐지됐습니다.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사실상 전동차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990년 초 도입된 노후화된 전동차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 가운데 16에서 20년 된 차량은 584대로 30%가량 되고 21년 이상은 600대로 30%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운행되는 지하철 석 대 중 한 대는 20년 이상 된 낡은 차량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낡은 전동차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만큼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동차의 수명 주기는 대개 25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법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 효율화 논리에 밀리지 말고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재정 마련과 투자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종합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에 광주 지하철 돌고개역에서 전동차가 1시간 가까이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전 7시 41분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에서 전동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다가 소리가 나요. 펑펑 소리가 나서 멈추고 방송 꺼지고 하다가 정전 나고. 앞차가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전동차 5대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역에서 줄줄이 정차했고 이 때문에 상행선 전 구간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열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전동차 이용하세요. 열차가 못 끊겨요? 네. 그건 알 수가 없고요. 평동에서 소태 방향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가 고장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50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환불을 받은 승객만 700여 명. 출근길에 다른 교통수단을 찾느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지하철 못 탄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일부 승객은 안내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안전조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멈춰선 전동차를 다른 전동차가 끌어간 뒤에야 정상화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단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차량 고정으로 인해서 단전이라고 하면 양쪽 그 변전소가 다 이렇게 단전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차량 고장으로 원인을 보고 있는데 또 일주일 전 차량 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개통 10년을 맞은 광주 지하철에서 운행 중단은 이번이 4번째. 불과 넉 달 전에도 지하철이 멈춘 적이 있어서 10년 넘긴 지하철에서 사고가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전 대기 운영을
성화기와 그의 무게를 생각하고 현장으로 설정합니다. 주어져 시상자는 예외로 구조조정에 의해 불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순간장 이상 규모와 추가 부상 배경을 확인합니다. 이동하고 일단 이동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똑같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 열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차량이 선로에 방치되면서 추가 피해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사고 차량을 선로에서 신속하게 지우는 모의 훈련이 열렸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1일 토요일 아침 대구역에서 열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경부선 상하행선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고 열차는 밤샘 작업을 거쳐 만 하루가 지나고서야 선로에서 빠져나왔고 정상 운행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이처럼 열차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모의 훈련이 열렸습니다. 지하철 3호선 전동차가 역으로 들어오다 갑자기 멈춰선 가상 상황. 지침에 따라 다음 역에 있던 후속 열차가 긴급 투입됩니다. 오늘아! 이제 고장난 차량을 구조에 나선 열차에 연결하고 뒷차가 앞차를 밀어서 차량 기지로 옮기면 훈련은 마무리됩니다. 고장 열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3m 전방에서 일단 정차 후에 연결을 하도록 매뉴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서울메트로는 전동열차를 함께 운행하는 1호선과 3호선, 4호선에서 앞으로도 매년 3차례씩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수백 명이 다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또 자칫하면 전동차끼리 충돌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추돌 사고 원인은 일단 신호기 고장으로 확인됐죠. 그런데 이번에 또 지하철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100m를 거꾸로 역행하는 황당하면서도 이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네, 박영진입니다. 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35분 코레일이 관리하는 지하철 1호선 경기도 부천 송내역과 부계역 사이 구간입니다. 용산에서 출발한 급행열차로 동인천행 전동차였습니다. 전동차는 이 구간 오르막 언덕에서 절연 구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기장치가 교차해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구간에 바로 앞까지 도달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호기 고장으로 진행 신호가 나와야 하는데 정지 신호가 잘못 나온 겁니다. 신호기가 왜 오류를 일으켰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와 똑같은 상황이죠. 잘못된 신호 때문에 기관사가 급히 전동차를 멈춰선 건데요. 탑승객이 전한 말로는 두세 차례 정도 전동차가 덜컹거리며 급정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5분 동안 전동차가 대기했는데요.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해서 기관사가 어쩔 수 없이 위험천만한 선택을 해야 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이 절연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장난감 자동차처럼
역주행을 시도한 건데요. 코레일은 조사 결과 이 전동차가 약 100m 정도 후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따르는 열차가 있었다면 또 한 번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열차는 오르막길을 한 번에 올라가 출발을 했고요. 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급행열차가 서지 않는 부계역에 불시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고 다른 열차의 지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2호선 추돌 사고 이후 6일 만에 또 신호기 고장을 일으켜 안전 시스템 부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지하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경인선 전동차가 300m를 후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용산에서 출발한 경인선 전철 동인천행 전동차가 경기도 부천 송내역과 부계역 사이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인천으로 향하던 급행 전동차가 송내역을 지나던 중 진행 신호가 갑자기 정지 신호로 바뀌자 전동차는 오르막길에 멈춰섰습니다. 이후 다시 출발하기 위해 가속이 필요했던 전동차는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해 300m가량을 후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15분 동안 운행이 중단됐고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뒤따르던 열차와는 간격이 떨어져 있어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신호기가 장애를 일으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잠깐 후진한 거예요. 체행이라고 해서 후진이에요, 후진. 그런데 장애난 거라 서로 신호에 장애난 거라 그거는 아마 확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기 노후화로 이 같은 장애가 평소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대적인 신호기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14명이 다쳤습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앞면이 심하게 부서졌고 유리창도 깨져 튕겨져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가도로 진입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4명과 운전자 72살 윤모 씨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영상 기록 장치를 분석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하월곡동의 도로에서 45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또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2살 김모 씨가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지붕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9살 정모 씨가 고압 전선에 감전돼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전력이 차단되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도 2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어제 자정쯤 서울 주교동의 봉제 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운행 중이던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져 15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휘어졌고 유리창은 아예 다 깨져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72살 윤모 씨가 몰던 수영장 셔틀버스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학생 10여 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윤 씨와 초등학생 14명은 찰과상만 입는 등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제차와 쓰레기차가 한 대 엉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43살 황모 씨가 서울 하겨울역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있던 쓰레기 수거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황 씨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주교동에 있는 한 건물 5층 봉제 작업장의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 내부가 모두 불에 타는 등 소방서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택성입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LP가스 폭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산에선 셔틀버스 사고로 타고 있던 30여 명이 다쳤고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경릉동 단독주택에서 LP가스 폭발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46살 이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시고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희귀병인 류마티스 루푸스를 앓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씨가 집 밖에 있던 LP가스통을 집 안으로 들여와 불을 붙여 자살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에선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다대동 강변대로에서 34인승 셔틀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버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 후 신호대 기둥을 다시 들이박은 것으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오늘 새벽 1시쯤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4살 김모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미터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칩니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 거.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교대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대학교 안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사고 장소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숨진 여대생을 추모하며 화단에 흰색 꽃을 두고 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 법학관 앞에서 재학생인 23살 장모 양이 학교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푹 쏘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알박생도 아이고 아저씨 뭔 소리요? 가보니까 버스 딱 섰고 학생도 딱 놀랐고. 숨진 학생은 사고 당시 길을 건너다 이곳에서 학교로 들어오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바퀴 밑으로 넘어졌지만 버스 기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4, 5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를 낸 셔틀버스는 시속 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길을 건너던 장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못 봤다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봤으면 당연히 피했을 텐데 아예 보지도 못한. 유가족들은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났단 말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못 보냐고 사람이 다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봐야지. 그러면 원래 어디나 천천히 가는 거 아니고 사람 보는 거 아니냐고. 사고 장소는 학교 후문과 도서관, 버스 정류장 등이 모여 있어 학생과 셔틀버스로 항상 붐비던 곳.
도로폭도 왕복 2차선으로 넓은 편이지만 속도 제한 표지판 하나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끔 이 차가 빨리 달려서 언젠가 한번 사고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학교 안을 통행하는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단지 큰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오고 가는 차량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구 법학관 건물 앞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이곳에서 여대생 한 명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 쓰러져갖고. 숨진 학생은 고려대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쓰러진 장 씨를 그대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진하다가 사고 났는데 전진하다가 그랬습니다. 사고 뒤 장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장 씨는 미처 셔틀버스를 보지 못해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m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치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 거. 그게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구 법학관 건물 앞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이곳에서 여대생 한 명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 쓰러져갖고. 숨진 학생은 고려대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쓰러진 장 씨를 그대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진하다가 사고 났는데 전진하다가 그랬습니다. 사고 뒤 장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장 씨는 미처 셔틀버스를 보지 못해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심야에 대리기사들을 옮겨주는 이른바 커버 차량이란 게 도예지에 돌아다닙니다. 일단 불법 영업이죠. 여건상 정원 초과가 심각해서 사고 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도상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버스가 끊긴 밤 대구 시내 한 정류장. 대리운전 기사들이 PDA를 연신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25인승 소형 버스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올라탑니다. 또 다른 정류장. 역시 대리기사 10여 명이 관광버스에 올라탑니다. 손님을 한 차례 실어나는 대리기사들을 다른 대기장소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커버 차량입니다. 대구 시내 4개 대리운전 업체들이 공동 운영하는 지입 차량들로 렌터카에서부터 유치원과 학원버스 등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 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불법입니다. 사정이 어떤지 올라타봤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몰려드는 대리기사들로 금세 통로까지 꽉 찼습니다. 통로에는 움직일 틈도 없습니다. 대리기사를 위한 버스가 아닙니다. 콜백에 의한 수단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정말 발디딘 틈이 없을 정도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비용이 아까우니까 정설은 안 하고 있고. 정원 초과는 기본이고 안전띠는 물론 잡을 손잡이도 없습니다. 운행 자체가 불법인데다 보험 적용도 안 돼 사고가 나도 보상은 막막합니다. 사고도 몇 번 났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급증가해버리면은 기사들은 차 안에서 잡을 데가 없습니다. 대리운전 한 건마다 200원씩 업체가 일괄적으로 커버 차량 이용비를 떼지만 할 공간이 없을 때가 많아 할 수 없이 택시를 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택시 타고 가는 게 기사가 돈을 다 냈는데도 노선을 차량을 전설을 안 해주니까 또 이중 부담을 또 하는 거예요.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이른바 커버 차량은 40대 안팎. 대리운전 기사는 5,000명을 넘어 6,000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대리운전 기사 노조 측이 시청과 경찰에 불법 운행 사실을 고발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분에 지금 바로 행처분 의뢰했습니다. 시내에 운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위험한 불법 운행이 밤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성진입니다. 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볼까? 진짜 잘 따라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까? 아이고 나 상민이도 진짜 제대로 따라한다 이거. 그 민상이 형아가 먹고 이거 소리는 순간에 나도 똑같이 따라하네. 와 이거 아이고 나 상민이도 되게 잘 따라하네 이거. 와 진짜 이렇게 나 상민이까지 이렇게 따라해볼 줄 몰랐어. 어이구 진짜 제대로네. 15층인가? 어이구 이제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몇 층인지 이거까지 잘 따라하네. 와 진짜 똑같네. 진짜 똑같이 따라하네. 와 세상에 그 민상이 형 음료수는 데미소다였고 내 음료수는 2%였는데도 이렇게 먹고 똑같이 따라할 줄 몰랐어. 음료수는 참 다른데 이거 소리는 똑같네. 아이고 진짜 제대로다 제대로야. 아이고 진짜 제대로인데? 와 대박. 세상에 어떻게 나 상민이도 이렇게 잘 따라하냐. 와
알고 보면 나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세. 그 민상 영화가 그 데미소다 먹는 순간에 들으면서 내가 이 프로를 따서 마셔보면서 이게 하다가 막 이거까지 하고 또 몇 층인데 이렇게까지 하고 알고 보면 나 상민이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주 세상에 이렇게 잘 따라할 줄이라니. 나 상민이도 진짜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나 상민이가 이렇게 잘도 따라하냐. 어이구. 이거 어떤 누르는 표즈까지도 되게 잘 따라한다 이거. 어이구 이제 제스처까지. 와 진짜 나 상민이도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나 본인도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하냐 이거. 음료수 소리 똑같이 내고 이 음소리도 똑같이 내고 그냥 심지어 이렇게 버튼 누르는 제스처에다 이거 몇 층까지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아주 제대로 나죠. 어이구. 세상에 이럴 수가. 진짜 재밌는데 이거. 어디 나도 이거 탑승객 본다는 민상이 형 이거 아까 그 음료수 음수 했던 거 주인공이 이거 민상이 형하고 이거 보고 막 내가 나도 따라서 이거 이거 진짜 재밌다. 이제 나 상민이까지 이렇게 따라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아이고. 탑승객분 주인공이 민상이 영화였어? 그때 소리 했던 분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하냐 나도. 와 아이고 이제 이 문소리마다 뚝뚝하지. 와 애 소리 났어. 애 소리 났네 이거. 와 진짜 애 소리가 또 났어. 이 애 소리가 진짜 너무 웃겼나 보지. 세상에 이렇게 내가 이 음료수를 마시고 소리를 잘 내고. 아까 진짜 애 소리 들렸어 이거. 애 소리. 미친다. 나 상민이가 이렇게 민상 영화를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본 건 처음이네 이거. 음료수 먹고도 나도 뭐 이거 똑같이 따라해본 건 처음이야. 정말 음료수는 서로 좀 달랐지만 소리는 똑같았어. 이 탑승객이 민상이 영화였을 때 아까 그 소리 했던 거 애 소리 했던 거 5층인가? 세상에 나 상민이가 이렇게 잘 따라했단 말이야? 와 대박이다. 진짜 나 내 본인으로도 진짜 보면서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야 진짜. 좀 전에 그 민상이 형아 그 데미소 마시는 거 소리 들으면서 나는 2% 따라 마셔봐 이러고 이제 몇 층까지 이게 표시하다가 여기 제스처까지. 와 나도 알고 보면 진짜 천재네 천재. 와 따라하는 것도 똑같고. 어이구 대단한데 이거? 아까 애 소리 들려왔네 이거. 애 소리. 진짜 아까 조금만 듣고는 살짝 애 소리가 들려왔네 진짜. 세상에 이럴 수가. 신민아 여기. 어머
상민아 누나를 봤다는 거지, 좀 전에 좀 아까 이거 내리면서. 소리도 살짝 애인 소리 들려왔네. 이놈의 햇소리. 아까 이렇게 표시하고 있던 그 모자 입은 형 누군가 했더니 신민아였어. 진짜 나 상민이는 못하는 게 없어. 비록 요리 같은 건 좀 못하지만 이렇게 따라하는 거나 이렇게 뭐 연주하는 거나 등등 이런 건 완전 천재야, 천재. 어이구, 이 버튼 누르는 포즈까지. 와, 진짜 되게 제대로인데, 나 상민이? 제대로지, 제대로. 와. 세상에. 이 민상 형아 그 데미수다 마시는 걸 보면서 나도 이게 이 프로 음료수를 딱 하나 깎아가지고 먹으면서 막 소리도 똑같이 잘라고 지금 몇 층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알아보고. 세상에, 나 상민이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할 줄은 나 본인도 진짜 서서 깜짝 놀라네. 와, 진짜 나 본인도 이렇게 했다면 대단하단 말이야? 삼층입니다. 어머, 진짜 똑같네. 여기 아까 그 올라갑니다 한 다음에 이거 13층입니다 한 다음에 이거 그 막 내려갑니다도 하는데 내려갑니다까지. 와, 나도 알고 보면 이거 진짜 천재지, 천재. 시치입니다. 내려갑니다. 어이구. 내려가면 소리 마지막에 났는데 난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해. 와, 세상에. 나 본인이 어쩜 이렇게 대단하냐. 와, 따라하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연주할 때 이거 그 엘리베이터에서 좀 전에 음소리도 똑같고 몇 층입니다도 이렇게 똑같고. 와, 난 진짜 이거에 천재야, 천재. 깜짝 소리 났다 이거. 깜짝 소리 났다고. 1층입니다. 세상에. 좀 아까 그때 애인 소리 들었는데 깜짝 소리 올라갑니다. 진짜 대단한데? 아이고. 또 볼까? 진짜 잘 따라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까? 아이고. 나 상민이도 진짜 제대로 따라한다 이거. 그 민상이 형아가 먹고 이거 소리는 순간에 나도 똑같이 따라하네. 와, 이거. 아이고. 나 상민이도 되게 잘 따라하네 이거. 와, 진짜 이렇게 나 상민이까지 이렇게 따라해볼 줄 몰랐어. 어이구. 진짜 제대로네. 15층입니다. 어이구, 이제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몇 층인지 이거까지 잘 따라하네. 와, 진짜 똑같네. 진짜 똑같이 따라하네. 와, 세상에. 그 민상이 형 음료수는 데미소다였고 내 음료수는 2%였는데도 이렇게 먹고 똑같이 따라할 줄 몰랐어. 음료수는 참 다른데 이거 소리는 똑같네. 아이고. 진짜 제대로야. 어이구. 진짜 제대로인데? 와, 대박. 세상에. 어떻게 나 상민이도 이렇게 잘 따라하냐? 와. 알고 보면 나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세.
그 민상 영화가 그 데미소다 먹는 순간 들으면서 내가 이 프로를 따서 마셔보면서 이게 하다가 막 이거까지 하고 또 몇 층인데 이렇게까지 하고 알고 보면 나 상민이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주. 세상에 이렇게 잘 따라할 줄이라니. 나 상민이도 진짜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나 상민이가 이렇게 잘도 따라하냐. 어이구. 이 버튼 누르는 표즈까지도 되게 잘 따라한다 이거. 어이구 이제 제스처까지. 와 진짜 나 상민이도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나 본인도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하냐 이거. 음료수 소리 똑같이 내고 이 음소리도 똑같이 내고 그냥 심지어 이렇게 버튼 누르는 제스처에다 이거 몇 층까지 가르치면서도 아주 제대로 나죠. 어이구. 세상에 이럴 수가. 진짜 재밌는데 이거 어디 나도 이거 탑승객 본다는 민상 영화 이거 아까 그 음료수 소리 했던 주인공이 그 민상 영화구나. 이거 보고 막 내가 나도 따라서 이거 이거 진짜 재밌다. 이제 나 상민이까지 이렇게 따라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아이고. 탑승객분 주인공이 민상 영화였어? 그때 소리 했던 분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하냐 나도. 와. 아이고. 이제 이 문소리부터 뚝뚝까지. 와. 애 소리 났어. 애 소리 났네 이거. 와 진짜 애 소리가 또 났어. 이 애 소리가 진짜 너무 웃겼나 보지. 세상에 이렇게 내가 이 음료수를 마시고 소리를 잘 내고. 아까 진짜 애 소리 들렸어 이거. 애 소리. 2층이다. 나 상민이가 이렇게 민상 영화를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본 건 처음이네 이거. 음료수 먹고도 나도 뭐 이거 똑같이 따라해본 건 처음이야. 정말 음료수는 서로 좀 달랐지만 소리는 똑같았어. 이 탑승객이 민상 영화였을 때 아까 그 소리 했던 거 애 소리 했던 거. 5층인가? 세상에 나 상민이가 이렇게 잘 따라했단 말이야? 와 대박이다. 진짜 내 본인으로도 진짜 보면서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야 진짜. 좀 전에 그 민상 영화 그 데미소 마시는 거 소리 들으면서 나도 프로 따라 마셔봐 이러고 이제 몇 층까지 이게 표시하다가 여기 제스처까지. 와 나도 알고 보면 진짜 천재네 천재. 와 따라하는 것도 똑같고. 1층이다. 어이구 대단한데 이거? 아까 진짜 애 소리 들려왔네 이거. 애 소리.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듣고는 살짝 애 소리가 들려왔네 진짜. 세상에 이럴 수가. 신민아 여기. 어머 신민아 누나를 봤다는 거지 좀 내가.
좀 아까 이거 내리면서 소리가 살짝 애인 소리 들려왔네. 이놈의 애소리. 아까 이렇게 표시하고 있던 그 모자 입은 형 누군가 했더니 신민아였어. 진짜 나 상민이는 못하는 게 없어. 비록 요리 같은 건 좀 못하지만 이렇게 따라하는 거나 이렇게 뭐 연주하는 거나 등등 이런 건 완전 천재야 천재. 어이구 이 버튼 누르는 포즈까지. 와 진짜 되게 제대로인데 나 상민이? 제대로지 제대로. 와 세상에 이 민상형아 그 데미수가 마시는 걸 보면서 나도 이게 이 프로 음료수를 딱 하나 깎아가지고 먹으면서 막 소리도 똑같이 잘라이고 지금 몇 층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알아보고. 세상에 나 상민이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할 줄은 나 본인도 진짜 서서 깜짝 놀라네. 와 진짜 나 본인도 이렇게 했다면 대단하단 말이야? 어머 진짜 똑같네. 여기 아까 그 올라갑니다 한 다음에 이거 13층인가 한 다음에 이거 그 막 내려갑니다도 하는데 내려갑니다까지. 와 나도 알고 보면 이거 진짜 천재지 천재. 시치다 내려갑니다. 어이구 내려가는데 소리 마지막에 났는데 난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해. 와 세상에 나 본인이 어쩜 이렇게 대단하냐. 와 따라하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연주할 때 이거 그 엘리베이터에서 좀 전에 그 음소리도 똑같고 몇 층입니다도 이렇게 똑같고. 와 난 진짜 이거에 천재야 천재. 깜짝 소리 났다 이거. 깜짝 소리 났다고. 1층이다. 세상에. 좀 아까 살짝 애인 소리 들었는데 이게 깜짝 소리 올라갑니다. 진짜 대단한데? 아이고. 볼까? 재밌는데 이 음악도. 이번에 이거 기계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거 볼게요.
얘 DJ 주차장 엘리베이터야. 지하 1층. 지하 1층입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내려가면 지하 2층. 이게 좀 시간이 걸리나 보네 이거. 지하 2층입니다. 볼까?